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 뭘 작업할 거냐면 구글 API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띄우는 걸 작업해 볼 건데, 사실 완성된 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상을 띄울 건데요. 이렇게 띄우면 장점이 뭐냐면, 보세요. 전혀 유튜브인지 티 안 나죠. 유튜브인지 티가 안 납니다. 영상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띄울 건데, 원리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걸 클릭했을 때 레이어 파업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작업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레이어 파업을 웹표 중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웹표 중에서 레이어 파업 띄는 걸 배웠어요. 미리 만들어 놓고 유튜브 영상을 해놓으면,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해놓게 되면 유튜브 영상들이 그대로 그냥 다 보이고 화면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놓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반응형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이용하시려면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것도 영상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작업해 볼 건데, 우선은 이걸 작업하시려면 구글 API 여기를 한번 가셔야 되는데요. 여기 가보시게 되면 여기 설명이 나왔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유튜브 이제 API 매개변수 설정해 주는 건데요. 요거 삽입하는 방법. 그래서 보통은 아이프레임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요. API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온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작업할 건데, 이번에 스크립트가 좀 길고 복잡할 수 있는데, 모르시면 그냥 카피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원래 그냥 저도 이거를 그냥 카피해서 쓰지 이렇게 달리리 코딩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카피해셔도 상관없어요. 우선 저걸 작업하려면요, 레이어 파업을 미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레이어 파업을 미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맨 밑에다가 이제 API를 만들 건데, 트레일러 연성을 만들 거기 때문에 부터 밑에다가 여기다가 21번이라고 작업해 주면 되겠죠. 지금 21번이죠. 여기다가 트레일러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트레일러라고 작업해 주시고, 여기다가 레이어 파업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어 파업을 만들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름을 이쪽에다가 얘는 어사이드라고 작업해 줄게요. 어사이드라고 작업해 줘서 사이드 메뉴 개념이 들어갈 거니까 작업해 줄 거고요. 얘한테는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쪽에다가 블랙 아웃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클래스도 줘서 오버레이 효과를 여기다 줄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클래스에 들어가는 이유는 아이디를 이쪽 유튜브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작업해 주는 거고요. 이쪽에다가 아이디 만들어서 DRAILE 모달을 만들어 줄 거고요. 클래스도 여기는 CSS 컨트롤 해주기 위해서 모달이라고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영상을 넣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영상을 구글 API를 갖고 와서 여기다 영상을 뿌려 줄 겁니다. 그래서 TRAIL이라 넣어 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여기 유튜브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튜브 플레이어로 대체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소스는요, 검색해서 찾아 가져고 온 거예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작업하겠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제가 만들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필요한 부분을 갖고 오는 것도 효율적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 거예요. X 버튼 이거 만들 거라서 이렇게 하이드 트레일러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IL 트레일러 작업해 줄 거고요. 클래스 부분은 이쪽에다가 모달을 닫는 걸로 해줄 거니까는 클로저로 작업해 주고 닫기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겁니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띄울 거죠. 이걸 띄울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스크립트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CSS로 먼저 완성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스크립트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완성을 해줄게요. 트레일러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요. 트레일러니까는 오버레이라고 작업해줬죠. 그래서 스타일에 가서 이쪽에 가서 여기 위에다가 트레일러라고 작업해줄 거고요. 트레일러라고 작업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번 메가박스 사이트는 조금 퀄리티가 있어요. 그죠? 퀄리티가 있는데 이러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점점 더 이제 어려운 것도 써주고
특이한 것도 좀 써주고 이러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남의 거 다 갖다 쓰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갖다 쓰시면서 이제 여러분 실력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다 검은색을 좀 깔아줄 거고요. 여기다가 0.92 정도, 이 정도 작업해 줄 거고요. 우선은 위드 값을 100% 해줄 거고 하이트 값도 100%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띄우니까 포지션 앱솔루트 주는 게 아니라 피스도 작업해 줄 거예요. 여기다가 맨 위에 띄워야 되니까 피스도 작업해 줄 거고요. 탑은 0, 그 다음에 레프트는 0이라고 해주고 Z인덱스는 제일 크게 만이라고 한번 작업해 주죠. 그렇게 작업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모달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검은색 부분으로 다 해줄 부분이고 이쪽에다가 모달이라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얘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줄 거고 그 다음에 모달의 버튼 닫기 버튼 있죠. 얘도 여기다 만들어 줄 겁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닫는 버튼 SVG로 만들어 놨으니까는 여기다가 클로즈 SVG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한 번만 나오게 노 리피트 작업해 주신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도 이쪽에다가 사이즈 작업해 주신 다음에 32픽셀 Y축도 32픽셀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더는 0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 안에 컬러는 트랜스퍼런트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블럭화 시켜줬어요. 버튼이기 때문에 위드값 32 작업해 주고 그 다음에 하이트값 32 작업해 주고 워플러 히든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도 메뉴에 올릴 거니까 앱솔트 주신 다음에 탑을 24 정도 라이트도 24 정도 그 다음에 글씨는 없어줄 거기 때문에 텍스트 여기다가 인덕트 작업해 주시면 IR 요거의 일부분이죠. 100%라고 해주면 글씨는 여기는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크립트로 바디에다가요 여기다가 만약에 저를 클릭하게 되면 모달 on이라고 클래스를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워플러 히든 주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 겁니다.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작업할 수 있죠. 그래서 원리는 저 하얀색 버튼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이 21번이죠. 21번에 보시게 되면 이거를 클릭하면요 바디에다가 모달 on이라고 한번 스크립트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기본 세팅은 이제 끝난 겁니다. 스크립트가 문제인데 스크립트를 이해가 안 되셔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따라 하시면 돼요. 항상 그랬듯이 그러다 보면서 실력이 느는 거니까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스크립트로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이쪽 부분은 따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따로 JS를 만들어 줄 거예요. JS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작업해 줄 거냐면 이쪽에 가서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asset에 여기다가 movie라고 JS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JS에다가 이거 만드시면 되겠죠? 여기 만들어져 있네요. 네. 여기 다 돼 있네요. 그죠? 어쨌든 여기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연동을 시켜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에는 우선 숫자 내용을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렇게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지금 보면 트레일러 영상 API 있죠? API 요거 참고하면서 작업해 줄 거예요. 여기 참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유는 시작하자마자 요거를 읽을 수 있도록 jQuery 설정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함수를 실행시켜 줄 거라서 여기다가 펑션 작업해 주신 다음에 핸들러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트레일러 이렇게 이름을 지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 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요 안에 이제 함수를 만드시면 되겠죠. 함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하나씩 들어갈 건데 우선은 셀렉터부터 먼저 설정을 해줄게요. 변수 작업해줘서 작업해줄 건데요. 여기다가는 셀렉터를 설정해 줄 거예요. 선택자를 선택이 미리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셀렉터 캐시라고 작업해 주시고요. 우리가 예전에 변수 만들었을 때는요, 여기다가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SELECTOR 보통 변수 이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죠. 어떻게 만드냐면 SELECTOR 작업해 준 다음에 달러 표시해 주고 여기에다가 얘는 셀렉터
SLCTOR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입력한다거나 아이디를 입력할 때 이렇게 선택자를 만들 수 있었죠. 이건 다 아시죠? 그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다가 달러 붙일 수도 있죠. 달러 붙일 수도 있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셀렉트라는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객체를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자바스크립트 좀 배우셔야 되는데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셀렉터라고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배열을 주시기에는 이렇게 쓰실 수도 있고요. 그쵸? 배열을 때 이렇게 쓰고 객체를 만들 때는 이렇게 씁니다.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안에 또 다른 속성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영상을 jQuery 자바스크립트 만들게 되면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아직 뭐 그런 건 없으니까는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 안에 객체라는 걸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듭니다. 이 안에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서 변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서 body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얘는 body는 이쪽에 전체 body라고 설정을 해주고 이 변수가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라는 걸 만들어서 오버레이는 달러 표시해줘서 여러 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객체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id 틀릴 수가 있으니까 레이어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블랙 아웃이라고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기도 이쪽에다가 블랙 아웃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모달 만들었죠. 그래서 모달 이쪽에다가 모달을 이용해서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모달은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이쪽에 트레일러 이렇게 작업해 줬죠. R이 빠졌네요. 그죠? 이게 트레일러 모달이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는 이렇게 또 넣어 주시면 되겠죠. 복사가 안 됐네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렇게 복사해서 쓰세요. 오탄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버튼, 쇼 버튼이라고 BUTTO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또 만들어 줄 거예요.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는 쇼 버튼을 뭐라고 했냐면은 우선 하이드 트레일러라고 작업해 줬죠. 이거밖에 없지만 여기 대신에 다른 걸 또 쇼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선 쇼는 이쪽에다 쇼라고 저기에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다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숨겨놓은 버튼, 하이든 버튼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하이드 트레일러라고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변수를요 객체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냥 쓰면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래서 body라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작업해주고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body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라고 만드냐면 오버레이라고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달러 표시해줘서 이렇게 해서 달러 표시해 준 다음에 오버레이는 블랙아웃이라고 여기다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초보자들은 이렇게 많이 쓰죠. 그죠? 여태까지 저도 강의할 때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객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이렇게 변수 설정해 주는 것도요. 객체를 이용하시면 저렇게 설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요. 남들이 써놓은 소스를 보면서 스스로 익히셔야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이제 변수만 이렇게 쓰다가 이게 또 뭐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점점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면서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자바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셀렉터 설정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작업해 줄 거냐면 플레이어 API를 설정해 줄 건데요. 플레이어라고 작업해 준 다음에 변수를 또 만들어서 플레이어라고 작업해 주시고요. 여기다 또 객체를 만들 겁니다. 여러 가지 속성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어서 우선 이름을 OVJ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우선 널값을 넣어 줄 거예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컨트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는 플레이어 오브젝트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여기 완성된 거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네, 이쪽에 가서 여기는 지금 제가 세팅이 안 해놨네요.
디테일 안 했는데 나중에 해놓겠습니다. 지금 영상이랑 요거랑 좀 순서가 좀 안 맞아요. 많이 틀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하다 보면 정리가 좀 안 돼서 그렇게 됐는데, 우선 이쪽 부분은 이제 갖다 쓸게요. 여기 무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이쪽이 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갖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어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 틀리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복사하셔가지고요, 이해만 우선 하시면 되니까 1차적으로는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쵸. 저거 좀 못해놨네요. 그죠? 여기에 샵이 다 빠졌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플레이라고 해서 컬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냐면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나와 있는 거죠. 매개 변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토 플레이, 컬러 컨트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테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아마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라는 부분이 없어지고 해줬는데 이쪽에 기능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쇼에 보면 컨트롤러라고 작업해 준 거 보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뭐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컨트롤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값이 0 또는 1, 이게 기본 값은 1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동영상 플레이의 컨트롤을 표시할지 여부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0, 1이라고 작업해 준 거는요, 플레이 컨트롤 플레이 표시합니다. 요거를 설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요 2를 바꿔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오토 플레이라고 되어 있죠? 오토 플레이는 기본 값이 0인데요. 여기는 플레이가 로드될 때 초기 동영상을 재생할지, 저는 1로 해놨죠. 1로 해놓으면 재생을 해놓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enable js ap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확인해 보시면 요거돼요. 그래서 여기로 1로 설정하면 제 자바스크립트 AP를 사용하도록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익숙하지 않는데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갖다 쓰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구글 맵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모르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드 에스트 브랜딩 이렇게 되어 있죠. 모더스트 브랜딩 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이 변수, 매개 변수는 유튜브 로고를 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죠? 릴이라고 해 놓으면 이렇게 동영상 표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변수 이제 오브젝트랑 비지블한테는 기본 값을 넣어 준 거고요. 그렇게 작업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보이기 버튼 있죠. 클릭하면 보이기 버튼, 숨기기 버튼 이렇게 활성화를 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변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시려면요, 먼저 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시게 되면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셀렉터에 있는 객체 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다가 on이라는 클릭 이벤트 줘서 여기다가 클릭했을 때 여기에다가 show play라는 함수 이름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show play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뭘 만들 거냐면 나중에 함수를 만들 거예요. 어디다 만들 거냐면 여기다가 함수 만들어서 밑에다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아직은 만들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건 만들어 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닫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컨트롤 D 해줘서 셀렉터에 쇼 버튼이 있죠? 쇼 버튼이 있고 여기는 하이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는 하이드 플레이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또 함수를 하이드 플레이로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활성화 되는 거고요.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이게 활성화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처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색하신 분들은 처음엔 이해를 하면 되니까요, 이쪽에 가서 작업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혹시 틀린 게 있나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려고 저렇게 해놓은 거니까요. 지금은 제가 여기에 정리가 안 됐죠. 여기 정리가 안 됐지만 나중에 정리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해줘서 제가 틀린 게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거는 쇼 같은 경우는 아이프레임 설정해 준 거 있죠. 얘는 보여주는 거죠.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프레임 보이기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얘는 숨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아이프레임을 여기는 감추기라고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버튼까지 만들었으니까 뭘 작업해 줘야 되냐면 이제 유튜브를 이용해서 유튜브 API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API를 이용해서 아이프레임을 생성해 줘야 됩니다. 원래는 유튜브에 가시면 공유를 가보시게 되면 저절로 아이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거 가보시면 여기 유튜브에 가보시면 공유에 클릭하시게 되면 요것도 있지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 공유했을 때 여기에 퍼가기 누르시게 되면 아이프레임이 나오죠. 요걸 쓰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API를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만 알고 있으면 영상을 틀 수 있는데 이걸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고 이거를 스크립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스크립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아이프레임을 생성하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함수를 만들겠죠. 펑션을 만들어서 setPlay라고 여기다가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 id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구글 id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영상 id 그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어디에 또 이제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플레이 시켜주는 스크립트가 또 있을 거예요. 요거죠. 그래서 요거 이쪽 부분이죠. 플레이어에 가서 여기 되어 있는 요거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요거를 그대로 또 복사해서 여기 복사해 준 다음에 이쪽에다가 넣어 줄 겁니다.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밑에다 한번 넣어 줘 볼게요. 넣어 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쪽은 이름이 지금 틀린 거죠. 틀린 건데 여기다가 이 플레이어를 여기다 넣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아이프레임을 돌릴 수 있는 스크립트 소스죠. 이건 안에 유튜브에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해 줄 거고요. 우선 기본 값은 하이트 값 480으로 작업해 줄 거고 하이트 값도 이쪽에다가 28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디오 아이디가 있죠. 비디오 아이디가 있는데 비디오 아이디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쪽에 공유에 가보시게 되면 이 영상마다 공유를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번호가 있어요.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이쪽 번호 있죠. 요게 아이디입니다. 요거. 그죠? 요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우리는 이쪽에 이 번호가 그 번호예요. 그 번호인데, 여기다가 뭘 해줄 거냐면, 아이디라고 매개 변수를 넣어줬습니다. 요렇게 넣어줄 거고, 이거를 플레이, AIR, 파스 해줘서 이쪽에다가 넘겨줄 거예요. 커리에다가. 네, 이렇게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id 값만 가지고 있으면 이제 id 값을 요거를 갖고 있으면 이쪽에다가 넣어줘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됐죠? 요거는 앞에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 플레이를 작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플레이어 이름을 뭐라고 작업했냐면요, 트레일러라고 작업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TRAILEI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크립트는 한번 틀리면 여러분들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 작업한 거 있죠. 작업한 것에서 이렇게 살짝 복사한 다음에 틀린 거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그죠? 좀 틀린 게 있죠? 여기다가 이름. 요걸 안 넣어줬거든요. 네, 요거 넣어줘야 되죠. 여기서 플레이 보시게 되면 이 플레이에 있죠. 이 오브젝트,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걸 널 값이라고 우선 아무것도 없는 값이라고 우선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플레이 트레일러를 넣어줄 거라서 그렇게 작업해 준 겁니다. 이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실수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복사한 다음에 우선 틀린 게 있나 없나, 우선은 우리가 완벽히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이용해서 갖고 와서 써주는 게 목표니까는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작업해 주면 돼요. HTML처럼 CS처럼 다 쳐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돼요. 왜냐면 이걸 시작하기에는요 너무 방황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천천히 접근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쓰는 거, 이런 거 쓰는 것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니까는 그렇게 작업해 준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아이프레임 이용해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사이즈가 지금 480에 280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사이즈에 맞춰야 돼요. 우리 화면 크기 사이즈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뭐라고 해줄 거냐면 처음 플레이 크기를 설정해 줄 건데요. 여기다가 처음 플레이어 크기 설정을 해줄 겁니다. 설정해 줄 거예요. 걔 이름을 뭐라고 해줄 거냐면 이쪽에다가 리사이즈 플레이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함수겠죠? 또 어딘가 있겠죠? 여기다가 또 만들어서 함수를 만들어서 리사이즈 플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스크립트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 크기를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걸 여기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가로 모드나 볼 수 있죠. 그래서 리사이즈 화면 회전시 플레이어 크기를 다시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화면을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 돌려볼 수 있죠. 그때 다시 사이즈를 맞춰야 되니까 리사이즈 플레이어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윈도우에 윈도우 브라우저 있죠? 거기에 on이라는 클릭 이벤트를 줘서 사이즈가 리사이즈 됐을 때 여기다가는 ORIENTATION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자동 완성 기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작업해 줄 거죠. 이렇게 함수 만들어줘서 이렇게. 그래서 브라우저 화면이 리사이즈 됐을 때 스펠링 틀렸죠? 리사이즈 됐을 때 오리엔트 화면이 바뀌었을 때 체인지 됐을 때 여기다가 on이라고 적었고 그 다음에 오리엔트 스펠링 맞나요? ORIENTATI 오케이 CHH 이렇게 작업했을 때 다시 여기에 리사이즈 되는 게 설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려면요. 그냥 쓴 다음에 여기다가 살짝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됐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흐름을 보면 좀 길어지죠? 그래도 우리 이미지 슬라이드 영상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땐 더 길죠? 여기다가 변수 설정해줬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요거 API 설정해줬고요. 네, 보기 버튼 설정해줘서 쇼 버튼 누르면 쇼 플레이어 활성화 시켜주고 닫기 버튼 넣어주면 꺼주고 해준 거고요. 그다음에 API 갖고 와서 사이즈 설정해주는 건데 리사이즈 지금 설정해준 거죠.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화면이 바뀌면 여기까지 체인지 되게 작업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뭐만 해주면 돼요? 요 리사이즈만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또 만드신 다음에 뷰포트라고 작업해 주시고요. 뷰포트라고 작업해 주시고 이쪽에다 객체를 생성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프레임이라는 변수 이름을 만들어서 여기도 객체를 생성해 줄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데이터가 위드값, 하이트값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객체 설정해서 만든 거고요. 모달도 이쪽에다가 설정해 주신 다음에 객체 설정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개의 객체를 만들 거고요. 우선은 이제 뷰포트에다가 여기다가 뭘 해줄 거냐면 위드 값을 넣어줄 겁니다. 위드 값을 넣어줘서 현재 윈도우에 브라우저 있죠? 윈도우에 위드 값을 구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지 슬라이드 영상을 봤으면 얘 지금은 객체를 이용했지만 그때는 그냥 변수 이용해서 작업해 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작업해 준 거고요. 우선은 브라우저의 하이트 값도 구해서 이쪽에다가 하이트 값을 구해서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프레임 갖고 올 거죠? 그래서 프레임의 위드 값을 좀 더 작업해 줄 거예요. 위드 값을 가져와서 프레임의 위드 값은 이쪽 뷰포트 작업해 줄 거예요. 여기 뷰포트 안에 여기 있죠? 뷰포트에서 뷰포트의 위드 값을 가져와서 여기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위드 값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요. 프레임에 여기다가 하이트 값은 이쪽에다가 또 비율을 16대 10으로 해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프레임 위드 값에다가 위드 작업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1.6이라고 작업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화면 비율을요 16대 10으로 조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해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레임의 위드 값, 하이트 값까지 설정을 해줬어요. 왜냐면 화면 크기를 구한 다음에 화면 크기가 1200이면 프레임도 1200이어야 되죠?
1200에 1200이 넣어준 거고, 하이트 값은 1200에서 1.6 나누면 16대 10이 됩니다. 화면 비율이. 그래서 하이트 값은 그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쪽에서 클릭하면 이거 아닌가요? 여기서 했을 때 클릭하게 되면 전체 위드값 있죠. 거기 전체 위드값에 딱 맞추려고 전체 위드값 들어간 거죠. 하이트 값은 전체 위드값의 1.6 이 정도로 비율을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이 모달을요, 파워를 띄워야 되니까요. 모달을 띄워야 되니까, 모달은 띄우려면 탑값하고 레프트 값이 있어야 되죠. 포지션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탑값은 어떻게 작업해 줄 거냐면, 이쪽에다가 뷰포트 있죠. 뷰포트의 위드값, 여기 위드값 있죠. 전체 위드값이 만약에 1200으로 치면 1200이죠. 1200에서 프레임의 위드값을 빼줄 겁니다. 여기다가 탑을 빼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1200이고 프레임이 1200이면 얘도 1200이고요. 그렇게 작업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나누기 2 정도 해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단위가 픽셀이기 때문에 2 작업해준 다음에 작업해줘서 플러스 픽셀 단위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해주고 px라고 써줄 겁니다. 이렇게. 여기 모델 탑값이 되는 거고요. 탑값이.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모델이라고 작업해준 다음에 레프트 값은요. 레프트 값은 0이니까는 그냥 0px 0px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네. 잘못됐네요. 탑값은 우선은 탑값은 이쪽에다가 하이트 값을 전체 하이트 값을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그리고 프레임도 여기다가 하이트 값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탑값이 보시게 되면 탑값을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이게 보시게 되면 이쪽에 요 값이 여기 탑값이 있죠. 탑값. 이 탑값은 전체 하이트 값에서 아이프레임의 하이트 값을 뺐어요. 그리고 나누기 2 하면은 딱 중앙에 오겠죠. 상상이 가나요? 전체 하이트 값, 여기 전체 하이트 값, 브라우저 하이트 값 있죠. 거기에서 이 아이프레임의 하이트 값을 뺐어요. 그럼 여기서 이게 요만큼밖에 이게 10이라고 치면 여기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반값만 해서 탑값을 지정해 준 거죠. 탑값을 지정해 주면 이게 다 중앙에 오겠죠. 위드 값은 어차피 레프트 값은 0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어렵진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다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탑값에다 작업해줬고, 탑값이 해줬고, 모달의 탑값, 레프트 값 해줬는데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뭐 틀렸나?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가로가 하나 빠졌습니다. 여기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오케이. 색깔 제대로 들어왔죠? 탑값하고 레프트 값 그렇게 구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다가 셀렉터에 보시게 되면 이쪽 셀렉터에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뭐라 작업해 줄 거냐면 셀렉터에다가 모달에 CSS 줄 거예요. 모달 CSS 줄 건데 모달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달이란 CSS에다가요, 모달 CSS가 어딨냐면,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 우리가 만들었죠? 여기에다가, 여기 모달이 있잖아요. 그죠? 포지션 값밖에 없잖아요? 스크립트로 레프트 값을 탑값을 주려고, 여기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한테, 모달한테 CSS로 이 모달 값을 주는 거죠. 이 모달 값의 탑값과 레프트 값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스크립트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검사로 확인해 보면 이쪽에 지금 모달을 보시게 되면 여기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탑값하고 레프트 값 들어가 있죠. 요걸 넣어준 거죠. 요거 그렇게 해서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다가 플레이어에 오브젝트라고 지금 널값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이제 사이즈 값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사이즈라고 작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값을 넣어줄 거냐면 프레임의 위드 값을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오브젝트에
사이즈 값에 넣어준 거고요. 어딨냐? 셋 사이즈에다가 플레임 위드 값하고 여기다가 플레임 위드 값하고 뭐 넣어줄 거냐면 플레임 하이트 값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에다 두고 바뀌었으면 여기도 바꿔서 넣어줘야겠죠? 넣어줘야 되니까 이쪽에도 넣어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주게 되면 화면 크기에 맞춰서 동영상이 돼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틀릴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찾기 힘드니까요.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작업한 거랑 제가 올려놓을 건데 이렇게 해서 또 틀린 거 있나? 분명히 쉼표나 이런 거 틀릴 거 있을 겁니다. 그죠? 저는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죠? 틀린 건 없는데 빈칸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그렇지 틀린 건 없습니다. 됐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시면 아이프레임 보이기 이게 여기다 작업해 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면요, 쇼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다 보여줄 거라서 if문에 쳐서 여기에다가 느낌표 해준 다음에요. 느낌표는 부정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브젝트에 플레이 오브젝트에 보시면 여기죠. 여기에 값 여기 말고 여기에 지금 플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요거죠. 요거 널 값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리사이즈 작업해 놓으면요 들어가게 작업해 놨습니다. 여기에 셋 사이즈 작업 들어가게 해놨죠. 이렇게 값이 들어갈 거예요. 값이 들어갔다는 건 실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의 널 값이 아니면 이쪽에다가 셋 플레이어 작업해 주신 다음에 셋 플레이는 뭐 어디에요? 여기 작업해 주신 다음에 셋 플레이어한테 여기 있죠? 이거 실행해 주는 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실행해 줄 거예요. 뭐라고 실행해 줄 거냐면 이 셀렉터한테 여기 셀렉터 무조건 복사해서 쓰세요. 저도 못하니까 복사해서 씁니다. 특히 jQuery에서는요. 셀렉터한테 뭐라고 해줄 거냐면 쇼 여기다가 버튼이라고 작업해 주시고요. 쇼 버튼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여기 점이 들어가야 되죠. 셀렉터에 쇼 버튼한테 데이터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유튜브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쇼 버튼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플레이 됐을 때 이쪽에다 또 뭐 하나 추가줘야 되냐면 셀렉터에 바디에다가 제가 아까 전에 시트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애드 클래스 줘서 여기다가 뭘 만들어냐면 여기 만들어 놨죠. 모달1 이거 생기게 해주면 됐죠. 그래서 시작하려면은 요거 생기게 해주는 겁니다. 모달1을 생기게 해줘서 여기다 생기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셀렉터한테 오버레이 만들어 놨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버레이 만들어 놨습니다. 오버레이 만들어서 검은색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 보이게 작업해 줘야 되니까는 이쪽에다가 오버레이 작업해 주신 다음에 얘한테 쇼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그죠? 셀렉터의 오버레이는 이쪽에서 변수로 설정해 놨죠. 여기 보시게 되면 셀렉터의 오버레이 변수로 설정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쪽에다는 클래스는 이건 디자인적인 요소고요.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jQuery에서 쓰는 부분이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작업을 해 놓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렇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에다가 비지비로 작업해 줘서 여기다가 true로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플레이어의 비집을 이쪽에다가 플레이어에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실패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 보시면 비지블로 실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보인다는 뜻이죠. 그거를 보인다고 보이게 해준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감출 때는요 똑같습니다. 이쪽에다가 플레이어 작업해 놓고 요 오브젝트에다가 이쪽에다가 스탑 비디오 stop 비디오로 쓸 거예요. 이렇게 작업해 줄 거예요. 이쪽 부분은 스탑 비디오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잠깐 보류해 줄 거고 여기에다가 셀렉터 만든 거 있죠. 셀렉터 감췄을 때 셀렉터한테 오버레이 다시 숨겨야 되겠죠. 여기 오버레이 해놨으니까는 오버레이는 안 보이게 잠시 하이드라고 작업해 놓고요. 이렇게 하이드라 작업해 놓고 또 셀렉터의 바디에다가 그걸 지워야겠죠.
리무브 클래스 작업해줘서 이쪽에다가 모달1을 요거를 추가시켰으니까 이번엔 지우셔야 됩니다. 그럼 없어지겠죠. 이렇게 작업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플레이어 비즈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실패로 해놔야 되겠죠. 얘를 폴스로 작업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되는데, 이쪽에, 네, 이게 빠졌네요. 이게 좀 오타났습니다. 이렇게 작업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좀 길었죠. 그래서 한 번에 다 완성이 돼야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짜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과연 안 되네요. 그죠? 지금 이 21번 맞죠? 스타일에 21번 가서 이쪽에다가 무비.js 걸어놓고 확인했는데 반응이 없네요. 그러면 하나씩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씩 확인해야죠. 우선 검사로 에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크게 에러는 없죠. 에러가 없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이쪽 버튼한테 우리가 뭘 작업해 줘야 되는데 그걸 한번 작업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거고 이쪽 버튼한테 네, 요게 지금 안 붙은 것 같은데 그쵸? 요건 안 해줬네요. 쇼 트레일러 요건 안 해줬거든요. 봅시다. 인덱스에 가서 이쪽에다가 이제 버튼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 버튼은 SVG로 만든 부분 찾아볼까요? 어디니? 이쪽에 메가박스 할인카드 더 위로 더 올라가야 되고요. 더 가야 되죠. 여기 근처죠. 여기죠. 여기. 그래서 플레이라고 지금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플레이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아이디를 쇼라고 만들어야 돼. 요건 안 만들었네요. 그래서 요거 쇼트레일러 작업해주고 JS 가게 되면 여기 있잖아요. 요건 안 만들었었거든요. 하이드 만들었고 오케이. 그거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유튜브 요거 이름을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 작업해 주신 다음에 요거는 데이터 작업해줘서 데이터 유튜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는 영상이 아까 아이디 그거였죠. 요걸 안 해줬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시게 되면 쇼 버튼 작업해 놨으니까 여기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가져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데이터 적어 놨었죠. 어디냐면 요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는데 어디야? 데이터가 어디 있었죠? 여기 아니고 아이디 데이터가 섞은 데가 없네? 이상하네. 여기서 플레이어 만들었고요. 쇼 데이터 가져오는데 데이터 쇼 유튜브 플레이어 아이디 값 변수 카리 사이즈 적어줬고 데이터 가져오는 데가 없네요. 내가 뭐 빼먹었나? 잠시 확인해보자. 해서 이쪽에다가 텍스트 값 비집을 해줬고 API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셀렉터에서 쇼 버튼에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쇼 버튼이 뭐냐면 이쪽에 쇼 버튼에 요거죠. 여기에 쇼 트레일러 있죠. 쇼 트레일러의 데이터 유튜브로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 지금 우리가 여기다 작업했나요? 네, 여기 가보시게 되면 여기에 쇼 트레일러의 데이터 유튜브 요 값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 값을 가져와서 셋 플레이어 있죠. 셋 플레이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이 값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디오 아이디 값이 인식했기 때문에 재생이 된다는 뜻이죠.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또 클릭하면 오케이 됐습니다.
로딩까지 돼요. 오케이,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에러가 났는데 요거는 좀 무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우선 무시하시고 요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클릭하면 없어졌죠. 클릭하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반응 작업해 주시게 되면 모바일에서도 여기서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어때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거 복사해서 갖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jQuery 짜시게 될 때는요, 이런 구조나 이런 흔들을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HTML 코딩보다 더 많이 짜셔야 됩니다. 더 많이 짜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야 되고, 지금처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흐름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어요. 흐름을 알아야 고칠 수가 있으니까는, 저도 단번에 되는 거 아니고, 지금도 제가 짠 건 아니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 인터넷에서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 검색해가지고, 딱딱 맞춰가지고 짜집게 해준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리사이즈 되고 작업해준 거, 이런 식으로 작업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연습하게 되면 jQuery 실력이 금방금방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소스들, 이런 것들 보시면서 연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으면 이제 이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글이, 유튜브가 완성이 됐죠. 여기도 이제 소스를 좀 정리해줘야 되겠죠.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쪽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커스텀이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새로운 파일 만들어서 custom.js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도 똑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시작하자마자 이거 로딩할 수 있도록요. 이렇게 요거 설정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 이제 안에 있던 소스들 있죠. 이것들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소스를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우선 마지막으로 또 이쪽에 가서 작동이 되나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이제 모든 게 작동이 되나 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동이 안 되네요. 변수 설정해 주는 거는 상관없고, 스와이프 변수 여기다가 작업해 준 거고, 클릭해서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죠? 네, 저도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니까요.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쪽에 돌아가죠? 돌아가고 작동 다 되고요.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거 또 안 되네요. 이거 또 왜 안 되죠? 지금 반까지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건 이제 커스텀은 됐어요. 이건 딱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제가 지금 딴 거 보고 작업했다? 성공한 게 아니었군요. 이런. 스크립트는 약간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쪽에다 쇼 트레일러 작업해 줬는데 이게 안 먹네요. 그죠? 이쪽에 가서 서클, 이쪽 트레일러, 쇼 트레일러 붙여줬는데 에러가 뭐가 이렇게 많아. 에러가 YTA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그쵸. 지금 보면 이거 작업하시려면요 또 저걸 좀 넣어줘야 됩니다. 아이프레임 API 있거든요. 그걸 또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어디다 가서 다운받으시냐면 이쪽에 가면 다 있을 겁니다. 네, 여기 가시면 다 다운받기 해놨으니까요. 요게 있으셔야 돼요. 요거 API에서 구글 제공하는 요 소스가 있어야 되니까요. 요 소스를 또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거 하나 눈에도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근데 뭐 자주 하다 보면 또 이것도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니까 저도 처음에는 안 되고 뭐만 살짝만 해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컨트롤 해줘서 아이프레임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다시 또 확인해보죠. 그래서 클릭하면 이제 에러가 없죠. 클릭하면 아하, 또 안되네요. 또 뭐가 문제일까요? 이번에는 문제가 없는 듯 한데, 그죠? 이번에는 다시 뭐가 문제지? 벌써 50분이 지났네요. 페이지 소스 한번 확인해서 이쪽에 아이프레임 들어갔고요. 무비 들어갔죠. 커스텀 들어갔고 특별히 이상 없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이상이 없는데 아이프레임 무비 JS 해서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제가 이거 한번 찾아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또 뭐지 실수한 것 같은데 우선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 영상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다음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틀린 거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면서 마지막 영상을 찍을 테니까요. 서브 페이지도 좀 살짝 만들어야 되긴 하는데 그거까지 하기에는 좀 빡셀 것 같아서 어쨌든 우선 여기까지 우선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다음 영상에다가 제가 정답을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